자동주행 차량이 거래처까지 기사 없이 간 다음에 그런 차량의 거래처 직원들이 물건을 실으면서 뭐 바코드가 인식이 되고 지파 처리가 되면서 자율주행 차량이 터미널로 들어가서 이제 터미널 직원들이 물건을 내리고 이러면서 이제 기사들의 지파 스캔 작업이나 이런 게 없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안녕하세요. 택배를 먹고 사는 남자 택맨입니다.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지파 영업에 관한 영상에 이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파라는 부분이 저희 택배기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너무 또 지파에만 몰두를 하실까봐 염려가 돼서 제가 한번 영상을 또 찍어볼까 합니다. 지파를 하면은 물론 가성비가 좋아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나와 거래처 간의 계약으로 인해서 연결된 비즈니스라서 이 계약이 끊어지는 순간 그런 수익이 아예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잖아요. 그래서 좀 불안정한 그런 수익 구조이지 않나 싶어요, 저는.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달을 하면서 픽업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물론 배달이 너무 많으면은 픽업을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뭐 그렇게 배달을 많이 안 하는 건 모두들 아시겠지만 저는 못해도 한 평일에 평균 250개는 하려고 하는 편이고 배달 물량이 늘어나서 구역을 조금씩 빼면서 이제 배달 물량을 조정하는 건 있어도 픽업이 많아져가지고 배달 물량을 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이 이유가 배달은 기본 급여라고 생각을 하시고 깔고 가야 돼요. 너무 픽업에만 몰두하셔가지고 저도 어떤 달에는 픽업만 해서 막 한 400만원 찍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뭐 배달은 만 300만원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와버리게 되면은 언제 제 픽업이 또 200만원, 300만원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배달만큼 안전한 건 없습니다. 택배기사는 뭐 기본이 배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배달을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면서 그 이외에 좀 부가적인 수입으로 픽업을 생각을 하셔야지 배달은 이제 뭐 뒷전으로 두시고 픽업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위험하시니까 꼭 그렇게 감안하시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되도록이면은 초보 기사님들이라고 하시면은 한 배달을 7로 잡으시고 픽업을 한 3 정도 잡으시고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나이스한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그 거래처와 나의 유대관계가 좀 끈끈하다 싶으시면 픽업의 비중을 조금씩 올려도 상관은 없겠죠. 이 거래처가 별다른 외부의 이런 환경에 의해서 나와의 거래가 이제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다면은 조금 배달을 놓으시면서 픽업을 조금 늘리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픽업과 배달을 뭐 5대5 이상으로 픽업을 6으로 올리시거나 이러시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요.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도록이면은 작은 거래처 위주로 좀 많은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큰 거래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수입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지만은 몸도 편하고 수입도 훨씬 많을 수도 있지만은 그 거래처가 나와의 거래가 끊어지는 순간에 저는 이제 그 수익이 아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하죠. 그리고 그 거래처라 그 큰 거래처라고 해도 매출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고 들쑥날쑥함으로 인해서 나의 수익도 들쑥날쑥하게 되는 거고 택배 단가로 인해서 타 택배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나와의 계약이 좀 위태위태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것저것 맞춰줄 것도 많아요. 송장은 뭐 기본적으로 갖다 줘야 되지만 테이프도 갖다 줘야 되지, 프린트도 설치해 줘야 되지, 뭐 시간도 맞춰줘야 되지, 반품 받아야 되는 시간도 뭐 오전에 반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오전에 반품을 갖다 드려야 되지, 이것저것 까다로운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게 대부분의 초보 기사님들을 위한 영상이잖아요. 물론 베테랑 기사님들은 어련히 알아서 잘 하세요. 이렇게 거래처와의 그런 관계를 알아서 잘 하시거든요. 이미 거래를 시작하실 때 뭐 어느 정도의 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유도리 있게 조정을 하면서 하시는데 신입 기사님들은 그런 게 아직 잘 모르시니까 아마
그런 대형 거래처를 맡게 되시면은 아마 그 대형 거래처에 휘둘리기 십상이에요. 그 나가는 그 큰 매출만 보시고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만 보시고 거기에 맞춰달라는 거 다 맞춰주다 보면은 이게 정말 가성비가 좋은지 효율성이 괜찮은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, 이게. 그러니까 너무 큰 거래처보다는 뭐 처음 시작하더라도 한 개, 두 개 나가는 그런 거래처들도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만 않는다는 선에서 배달을 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은 그런 거 위주로 좀 픽업을 하시고요. 배달은 저는 CJ 대한통운의 기준으로 250개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그걸로 부족한 분도 계시고 나는 뭐 그렇게 큰 돈을 원하지 않는다 해서 뭐 한 200개 정도만 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저처럼 뭐 좀 편하게 일을 하면서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싶고 이러신 분들은 그래도 못해도 250개는 가지고 가면서 이제 픽업을 늘리시는 게 좀 가장 괜찮은 방법이지 싶습니다. 배달 수량 맞추는 게 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. 어느 정도 그 대리점과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배달을 더 빼고 배달을 더 받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는 이미 택배 일을 하시고 계신다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의향이 있어야지 대리점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런 의견을 받아서 피드백을 주는 거지, 전혀 난 생각이 없는데 대리점에서 뭐 이렇게 피드백을 주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나름의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배달은 내가 하루에 몇 개 정도를 하고 픽업은 내가 좀 영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저번 영상에서는 대부분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런 내용만 다뤘지 저는 어떤 거래처가 몇 개 정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. 저는 좀 많이 나가는 거래처가 한 3군데 정도가 있고요. 그 3군데 거래처가 대략 한 하루에 50개는 기본적으로 나가고 한 100개에서 좀 많이 나갈 때 200개 정도까지 나가는 그런 거래처가 한 3개 정도 있고요. 나머지 거래처들은 대부분이 한 하루에 한 10개에서 한 20개 사이 그 정도 나가는 거래처예요. 그리고 뭐 정말 짜잘한 거래처들 뭐 하루에 한 건, 두 건 아니면 일주일에 한 3번, 2번 연락 와서 보낼 거 있으면 그때 가서 픽업하는 그런 거래처들도 꽤나 많고요. 저는 이제 꽤나 오래 일을 하면서 거래처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는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지금 거래처 관리만 하는 중이에요. 이미 제 구역에 있는 택배가 좀 나간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거의 다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거라 다른데 영업할 그런 여력도 없고 탑에 이제 공간도 이렇게 넉넉치 않은 상황이고 해서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몸을 살리면서 픽업은 적당히 하면서 배달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서 일을 하는 중이니까 신입 기사님들도 되도록이면 너무 처음부터 큰 거래처를 노리시지 마시고 잘 자란 거래처들을 가지고 가시면은,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3개의 거래처 중에서 현재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거래처는 쇼핑몰을 집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셨는데, 그분이 집에서 시작을 하다가 뭐 하루에 3건, 4건 이렇게 간간히 나가시다가 조금씩 늘리시더라고요, 물량이. 그러면서 뭐 원래는 손으로 쓰는 수기송장을 쓰시다가 너무 많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포용지로 해서 프린트를 쓰시다가 지금 현재는 라벨 프린트를 쓰고 집에서 나가다가 이제 사무실을 구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직원도 막 점점 늘리고 이래서 현재는 좀 꽤나 많이 나가는,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1인 정도 나오는 그런 거래처가 됐어요. 그런 거래처들은 저랑 이제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저랑 거래를 했으니까 뭐 정말 먼 거리로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뭐 저랑 웬만하면 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택배비는 뭐 물론 다른 데서 치고 들어오면은 좀 더 싸게 거래를 할 수 있으시겠지만은 뭐 저도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그 택배 최저 단가로 해서 해드리고 있는 중이고, 이렇게 되면 거래처가 이제 기사와 거래처 간의 유대관계가 완전히 끈끈해져서 안전한 수입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건데, 처음부터 너무 큰 거래를 하게 되다 보면은 기존에 다른 택배사를 쓰다가 내가 새로 거래를 따게 되더라도 언제 다른 택배사에서 또 치고 들어와서 그 나와의 거래가 끊어질지 모르니까 그거는 좀 안전하진 않잖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돈이 안 된다고 작은 거래처들은 이제 안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, 물론
너무 멀고 나의 동선에 비효율적인 그런 거래처들 말고 내 동선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잘한 거래처들은 무조건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내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거래처가 언제 대박이 나고 언제 이렇게 크게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, 그러니까 뭐 여튼 뭐 좀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내용의 정리를 하자면은, 첫 번째로 기본 배달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셔라. 나만의 기준선을 잡으시고, 뭐 저 같은 경우에는 250개, 좀 배달을 좀 적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200개, 150개 뭐 정도의 기준을 잡으시고, 그리고 좀 많이 하고 싶다 하시면 뭐 250개, 300개, 350개 뭐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고, 그렇게 기본적인 배달은 꼭 가지고 가시면서 그 다음에 부가적인 수입원으로 집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작은 거래처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, 작은 거래처들도 일단은 그 거래처와의 얘기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내가 거래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 거래처가 성장하는 걸 같이 옆에서 지켜가면서 꾸준하게 같이 거래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물론 거래처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래처만큼 성장하는 거는 몇 개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그 거래처를 가는 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큰 돈이 안 된다는 거지, 자잘하지만 뭐 어느 정도의 수입은 생기는 거니까, 그 베테랑 기사님들이 하시는 거래처들을 보고 너무 픽업 위주의 그런 기사가 되려고 꿈꾸지 마시고요. 이거는 좀 여담인데, 픽업이라는 체계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. 저는 제가 예전에 영상 찍었던 것 중에 4차 산업으로 인해서 택배기사가 없어질까 어떨까에 대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이 있었는데, 거기서는 AI가 나온다고 해서 뭐 택배기사에 배달하는 그런 기능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하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, 뭐 택배기사의 자리가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, 집파는 좀 다르거든요. 집파는 한 구역에 가서 많은 물량을 싣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업무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자동 주행 차량이 나오고 거래처까지 기사 없이 간 다음에 차량에 그냥 그 거래처 직원들이 물건을 실어주면은, 물건을 실으면서 뭐 바코드가 인식이 되고 집파 처리가 되면서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터미널로 들어가서 이제 터미널 직원들이 물건을 내리고 이러면서, 기사들의 집파 이런 스캔 작업이나 이런 게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내가 택배에서 픽업으로 인해서 수입을 벌 수 있을지, 그거는 저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내 택배 배달 구역은 꼭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내가 좀 선호하는 배달 구역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, 조금 힘들어도 배달은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수입 보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긴 하지만,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택배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도 조금 유용하지 않나, 나만의 배달 구역이 딱 있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좀 날이 두서없이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,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. 그럼 또 봐요.